네, 지난 28일 그러니까 이틀 전입니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번 6월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에 출마하겠다라는 견을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염태영 전 수원시장, 안민석 의원,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표 등 당내 경선 레이스도 굉장히 치열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오늘 조정식 의원을 모시고 출마 배경은 무엇인지, 또 경선 필승 카드는 무엇인지,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는지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조정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진 작가님과 안녕하세요. 김성 네. 기자님과도 인사 나눠주시고요. 네, 처음 뵙습니다. 저희 스튜디오에서는 실례지만 지역구가 어디시죠? 경기도 시흥입니다. 아, 시흥이시구나. 네. 예, 5선이시고.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일단 경기도지사 출마 의사를 밝히셨는데, 네. 네, 그래도 경기도 애청자가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네, 네, 그렇죠. 출마의 변 저도 말씀 CBS 주시면. 자주 듣습니다. 아, 뭐 수도권 내리 5선이 막 그냥 두 분씩이나. 자,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는지? 예. 제가 엊그제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예. 대선 끝나고 이런저런 고민을 거쳐서 출마 이제 선언을 했는데, 이번 특히나 지방선거, 대선 직후에 치러지는 지방선거이기 때문에 예. 저희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 보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선거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특히나 경기도가 저희가 반드시 지켜야 될 보루가 되는 선거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경기도가 갖는 위상과 역할들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렇죠. 그런 데서 저는 경기도를 정치 1번지 그리고 경제 1번지로 만들어가겠다는 포부를 갖고 또 그것의 가장 적임자가 저 조정식이다. 이렇게 제가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예, 지금 이제 거론되신 분들이 쟁쟁한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염태영 네. 전 수원시장도 이게 또 행정 경험 굉장히 많으신 분이고, 안민석 의원, 뭐 김동연 대표도 대선 후보였는데 그렇죠. 왜 조정식이냐 이렇게 물으시면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저는 제가 이번 경기도지사 출마를 결심을 하면서 한 두 가지 정도를 크게 고민을 했어요. 예, 하나는 지금 더불어민주당과 민주진보 진영의 아주 큰 자산인 네, 이재명 상임 고문을 어떻게 지켜내고, 그다음에 이재명 상임 고문의 미래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이게 예.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경기도에서 필승할 수 있는 그림과 구도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 두 가지를 고민을 했었습니다. 예. 그리고 그런 속에서 또 경기도가 갖는 또 상징성과 특수성이 있죠. 네, 인구 1,400만의 최대 광역자치단체이면서 또 이재명 고문께서 경기지사를 지내면서 많은 성과 업적을 냈고, 예, 또 이재명 고문의 지사 시절 가치와 철학이 녹아 있는 곳입니다. 경기도가. 네네. 그리고 저는 제가 이재명 경기지사 당시 당선자 때 제가 인수위원장을 했었어요. 아하. 그래서 경기도를 같이 제가 디자인하고 설계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그 이후도 계속 제가 더불어민주당의 정책위장, 여당 정책위장을 하면서 경기도 현안들을 같이 긴밀하게 협의를 해왔고, 또 그리고 지난 대선 경선과 대선 과정에서도 제가 총괄본부장을 지내면서 이렇게 중차된 시기에 경기도의 포스트 선거를 어떻게 치를 건가 하면서 제가 결심을 하게 됐고, 그 적임자가 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의원님이 이제 가장 주목하신 게 김성희 소장님이 질문할게요. 요즘 어제 오늘 보도 보니까 이재명 후보가 특히 비대위원들한테 전화를 해서 경기도지사는 김동연 뭐 이런 말씀을 하셨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고, 네, 이재명 저도 후보 그런 측에서 보도 이제 봤습니다. 아니다라고 이제 하셨는데, 네. 지금 말씀 들어보면 이재명 지사하고 굉장히 가까우셨던 분이신데, 네, 네, 네. 이런 종류의 통화 혹은 지금 직접 통화를 한번 해보셨나요, 후보님? 저도 이재명 제가 이제 대선 끝난 이후에 예, 이재명 고문님과는 뭐 계속 몇 차례 계속 통화를 하면서 예, 저희 출마 거치 문제에 대해서도 상의도 드렸고, 예, 오늘 언론에 보도된 그 내용은 오보라고 저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당에서 그에 대해서 바로 이제 당에 공식적으로 대변인 브리핑이 있었고요. 네. 그렇군요. 이재명 지키자. 근데 이 말이 좀 또 불현듯 저한테 불길한 느낌을 주거든요. 예를 들어가지고 이재명 고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으로 검찰 수사도 좀 남아 있고, 그런데 그것은 한 개인이 알아서 증거와 증거를 가지고 거기서 대응해야 할 문제지. 이걸 또 정치 문제화하면은 조국 사태 2탄이 또 터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거든요. 이분이 수사를 받고 뭐 기소가 되든 안 되든 간에 이것을 지키는 것은 법적으로 법조인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본인과. 그런데 지키자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정치적 슬로건이고, 이러면 또다시 조국 사태처럼 어떤 프레임을 짜서 또 불필요한 충돌을 일으키지 않을까, 저는 좀 우려가 돼요, 솔직히. 예.
그 지금 사실은 이제 윤석열 정부가 아직 공식 들어서지는 않고 그렇습니다. 지금 인수위 시절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제 앞으로 윤석열 정부 5년의 시간이 어떻게 될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우려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어찌 보면 지금은 사실상 허니문 기간이기도 한데 음. 도리어 지난 인수위가 출범하고 한 2주가량 이제 넘었고 20일 가까이 되는데 네. 그 굉장한 지금 윤석열 당선자와 인수위의 오만과 독선, 불통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금방 진중권 교수님 말씀도 하셨습니다만 여러 가지 대선 때 제기됐던 문제들에 대해서 네. 또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진행되면서 제기가 나오는 거는 그것대로 음. 필요한 그 법과 원칙과 상식에 기초한 대응은 당연히 하게 될 것인데 예. 이 부분들을 과거 검찰에 또는 검찰공화국 수준에서의 그런 뭔가 그 반대 세력에 대한 탄압, 이재명 고문에 대한 압박과 탄압 예. 이런 것이 만약에 이루어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예. 예견이 되거든요. 또 그에 대한 실제 우려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초기에 인수위 때 보여주는 모습들을 보면 예. 이제 그런 데서 보면은 그 더불어민주당과 이 민주진보 진영의 소중한 자산인 이재명 후보를 또 지켜내고 예. 또 때로 그거에 따라서 그거에 대해서 강한 민주당을 만들어서 예. 또 우리 더불어민주당을 다시 세우는 데서 이재명 후보의 그 리더십과 역할론이 제기가 될 겁니다. 예.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응당 이거를 단순하게 그냥 변호사를 통해서라든가 재판 과정에서 그냥 대응하면 근데 되는 이제 것이다. 이걸 좀 그 넘어서는 경기지사 수준이 주요 있을 거거든요. 후보님들이 다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이재명을 지키자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네, 네. 근데 경기지사가 되는 것과 이재명을 지키는 것과 어떻게 그게 등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유권자 입장에서는 이 경기지사직이 유지가 된다면 민주당이 그게 유지되는 것이 어떻게 이재명을 지키는 일이 되는 것인지 좀 궁금하다는 그 부분이 부분은 어쨌든 그런 것이죠. 그 경기도가 갖는 상징성, 예. 또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지사 시절 거기서 보였던 그 정치 효능감과 예. 그다음에 그 업적과 성과, 네. 또 거기서 하고자 했던 가치와 철학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을 또 계승하면서 발전시키고 다음에 경기도지사가 또 그걸 좀 더 그 경기도의 비전과 위상들을 높여가는 과제가 하나 있을 것이고, 네. 그 부분이 이재명 또 고문에 대한 경기도민의 기대와 이 부분과 좀 상치되는 게 아니라고 봐져요. 저는 네, 그 그런 정치적 상징성이 있다. 네? 정치적 상징성이 그렇죠. 있을 것이다. 네, 네. 라는 그래서 그런 말씀이시죠. 점에서 경기도 지사 선거는 더불어민주당이 반드시 승리해야 되는 선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저는 이제 뭐 그 대장동 문제라든지 법인카드 문제는 어차피 이재명 고문께서 털고 넘어가셔야 할 문제입니다. 깨끗하게. 근데 이걸 또 정치 문제화해서 검찰과 싸움을 만들거나라고 하면 또 다시 수렁에 빠질 것 같고 지금 후보들께서 다 말씀하시는 게 그 지지층에 구애하기 위해서 지금 그러는 것 같거든요. 결국은 조국 사태 때 똑같이 그랬단 말이죠. 그게 좀 우려가 되고요. 그 말씀을 전해드리고 최근에 이제 그런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경기도 시흥 보궐선거에 국회의원으로 출마하시면 어떻겠냐. 이런 이재명 말씀을- 사임 고문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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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언뜻 보기에는 이게 격이 맞나? 그래서 대선 후보신데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그거는 이제 제가 경기도지사 후보가 되면 예. 현재 당내에 이제 저를 비롯해서 다른 또 국회의원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또 이제 지방자치단체장 출신의 염태영 시장님도 계신데 예. 제가 이제 경기도지사 후보가 되면은 의원직을 이제 사퇴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의원직을 사퇴를 해야 되고 그게 4월 30일까지 사퇴를 하게 되면은 그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같이 치러져야 돼요. 이제 그렇게 됐을 때 6월 지방선거랑 국회의원 보궐선거 그렇죠. 같이 진행되는 4월 30일 거죠? 이전에 사퇴를 하게 되면 예, 그렇군요. 그렇게 됐을 때 이재명 후보께서 시행을 보궐선거에 나가시게 되면 특히나 이번 지방선거에 경기도를 비롯한 수도권, 서울, 인천 다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또 저희가 승리하고 지켜내는 데서 아하. 또 우리 대선 때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던 많은 지지층들이 있잖아요. 예. 그분들의 열망을 다시 모아내는데 아하. 굉장히 쌍끌이 선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음. 되고 또 그런 부분들이 그 앞으로 그 이재명 고문께서 안정적으로 국회에 입성을 하시게 되면 예. 그 민주당의 혁신과 강한 민주당을 만드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예. 이렇게 봅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재명 고문과 직접 뭐 소통을 하시거나. 견해를 좀 나눠 보신 적은 있나요? 일방적으로 그냥 터뜨리신 건가요? 저의 그 취지와 예. 저의 취지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군요. 어떻게 말씀하시던가요? 근데 그 내용과 그다음에 그 여부에 대해서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예. 근데 이거 좀 적절치 실례되는 않다는 질문일 거고요. 수 있는데 네.
지난번 대선에서 시흥에서의 그 두 후보 간의 경쟁 결과가 좀 어땠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 궁금해서 때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차이가 좀 났었나요? 그 시흥을 지역에서는 그 두 후보 간의 격차가 이재명 후보가 20% 이상 압승을 했죠. 그래서 그 아마 거의 제 기억에는 호남 지역을 빼고 예. 수도권 전체와 비호남 지역에서는 가장 큰 격차로 승리한 것으로 제가 그래서 이제 보고 의원님께서는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도 이재명 상임고문께서 이번에 네. 만약에 이제 의원직 자리가 비게 되면 네. 그쪽에 오시는 게 적절하겠다는 말씀 주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그런 점도 있습니다. 뭐냐면 사실 또 이제 한편의 시각에서는 네. 보통 일반적으로는 대통령 선거가 끝난 지 얼마 안 돼서 그렇죠. 후보에게 좀 시간적 여유도 드리고 그렇습니다. 보다 좀 이걸 좀 차분히 보는 게 좋지 않겠냐 그런 의견도 있어요. 예. 저도 그건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하지만 상황 자체가 여러 가지 특수성들이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바로 특검이 있을 수도 지방선거가 있고. 바로 또 치러지게 돼요. 예. 그리고 그 지방선거는 말 그대로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의 바로 취임 초기에 선거가 치러지게 되면서 예.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 선거에 대한 굉장히 긴장감과 하지만 또 반드시 최소한 수도권에서는 어느 정도의 승리를 만들어내야 될 그런 절체지명의 과제가 있기도 합니다. 예. 그리고 또 그 대개 보면 대선 주자의 정치 복귀는 그 그때 당대 시대적 상황과 그 다음에 당과 또 지지자 이런 또 당원들의 요청에 의해서 많이 이루어지거든요. 예. 네, 그런 점에서 본다면은 지금 상황들이 일반적인 과거의 대선 이후의 상황은 다르다. 요청과 요청이 있을 것이다. 네, 그리고 제가 이제 그런 얘기들이 회자가 된 이후에 예. 그동안 많이 시리에 빠져 있었던 지난 대선의 지지층들께서 네. 상당히 호응들을 하고 계세요. 아, 그런가요? 그런 부분들이 어쨌든 그 앞으로 예상되는 윤석열 정권의 그 예상되는 탄압에 맞서서 또 이재명 후보가 이재명을 지켜내는 울타리가 될 수도 있고 또 그리고 또 단순한 그런 차원의 지키자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이번 지방선거의 승리를 이끌어낼 수 있는 예. 판을 크게 키워서 그런 과정이 될 수도 있다라는 뭐 윤석열 그런 좀 당선자가 근데 고민들이 이제 담겨 있다고 봅니다. 그 지난 대선 과정에서 정치 보복 문제에 대해서 여러 번 질문을 받았는데 네. 이 본인 사전에는 정치 보복에는 없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다 그냥 법대로 하면 된다 뭐 이런 거죠. 예. 네, 근데 법과 이제 원칙에 따라. 그 법과 원칙에 따라하면 된다는 건데 사실 그 말도 저는 굉장히 무서운 말일 수 있다고 봐요. 예. 왜냐하면은 그 저희가 대선 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 물론 윤석열 당선자께서 예. 저는 통합과 국민 협치에 네. 그리고 국민의 여론을 경청하고 존중하는 예. 그런 국정 운영을 해주시길 바래요. 그러면 저는 다음 정부가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근데 그 좀 대선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근데 지금 과정들이 좀 그거와는 좀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 같아요. 좀 너무 일방적으로 청와대 용산이전도 그렇고 예. 또 그리고 대개 인수에서 나오는 지금 내용들을 보면은 대개가 다 문재인 정부, 문재인 정부의 주요 정책 관련 다 주심 정책들을 중심으로 하고 있어요. 네. 새롭게 앞으로 5년을 이렇게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상을 제시하기보다는 예. 그런 점도 있고 또 하나는 이게 사실은 그 윤석열 당선자께서 좀 검찰주의자적인 특성들을 갖고 계세요. 네. 평생 그 직에 계셨기 때문에. 음. 근데 기본적으로 검찰주의자의 성격은 뭐냐면은 모든 국민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겁니다. 예. 그걸 죄의 의무로 판단을 하고 또 특수부검찰이라는 데는 항상 보면 우리가 검찰개혁을 얘기를 했던 게 없는 죄도 만들어서 죄인을 만들 수 있다라는 우려들이 있는 거거든요. 네. 이제 그런 점들이 다 좀 반영된 게 아닌가 네,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7281님이 이런 말씀 주셨어요.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재명 고문이 국회에 와야 하는 이유 혹시 불체포 특권 등을 통해 좀 보호하시자는 목적이 아닙니까?라고 청취자 그런 건 질문. 아니죠. 그런 거 아닙니까? 네네네. 근데 저는 그거는 아닌 게 그 이재명 예. 후보가 대선 당시 공약에 불체포 특권 폐지를 이미 아하. 공언한 바가 있기 때문에 뭐 예. 그렇게까지 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됐는데 본인이 불체포 특권을 주장을 한다면 그건 너무 개면적인 일이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런 데서 뭐 대선 때 제기됐던 문제들 가지고 만약에 그 이런저런 문제 제기가 됐을 때 예. 그런 뭐 그거를 뭐 부당하거나 또는 뭐 회피하거나 또 그거를 뭐 이렇게 국회의원의 권력을 위해서 막고자 하는 그런 차원의 문제는 아니죠. 알겠습니다. 근데 그 차원은 떠나서 제가 궁금한 것은 어쨌든 민주당에서 이재명이라는 정치 자산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근데 이분이 지금 의정 활동을 하는 것이 이 경험이 주는 장점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그 더불어민주당이 가져야 될 이제 앞으로 여러 가지 혁신의 과제들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정치 교체에 대한 과제들도 있고 네. 네. 또 저는 이번에 제가 출마 선언을 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초심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예. 이미 더불어민주당이 기득권화되고 그다음에 또 내로남불의 비난의 직면에 있고 예. 그런 데서 더불어민주당의 정통적인 가치인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 또 그리고 정의와 평화 김대중 뭐 이런 노무현 등등, 정신. 예. 그리고 그 사회적 약자에 대한 예. 대변 뭐 이런 등등의 민주당의 초심으로 돌아가고 예. 또 이게 단순하게 원내 제1당이나 거대 야당이 아니라 네. 강한 민주당을 만들어야 된다고 봐요. 윤석열 정부의 때로는 견제하고 균형을 맞추는 네. 이제 그런 민주당을 만들어 가는 데서 지금 그것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가장 큰 자산은 저는 이재명 고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런 데서 예. 국회에 그 입성을 하시게 되면은 또 강한 민주당과 민주당의 미래를 만들어 가는데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이제 조정식 의원님 이제 경기도지사 출마를 선언하셔서 의원님 질문도 좀 많이 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네. 오늘 근데 이제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그 합당을 제안했던 새로운 물결 김동연 대표 만났습니다. 회동을 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제 어쨌든 이제 합당을 예, 하기로 하고 결정이 됐잖아요. 양당이. 네네. 그래서 합당은 합당 문제대로 매듭이 지어진 것이고, 예. 그다음에 김동연 대표님에 대한 지방선거 출마, 음.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결정될지가 관심이겠죠. 빨리 결단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이번 주에 바로 이제 뭐 제가 보기엔 내일까지 내일까지는 결정을 해야 되지 하셔야 않나 되고. 싶어요. 예. 왜냐하면 주소지 이전 문제가 있기 때문에. 2달 전에, 그렇습니다. 60일 전에. 네, 그리고 또 이제 저쪽에 국민의힘 쪽에서도 유승민 전 그렇습니다. 의원에 대한 그 판단 문제가 있겠는데. 네. 아직까지는 서울 출마가 될지 경기 출마가 될지는 알 수 없는 것 같아요. 아하. 이제 아무래도 본인께서 입장을 밝히셔야 될 것 같은데 김동연 후보도 당에서는 아직 정한 못한 것 같다. 어쨌든 당이나 서울 지역에서는 음. 저도 좀 의견을 들어보면 김동연 대표께서 지금 인물난을 겪고 있는 서울 출마하는 게 적절치 않냐는 의견이 많은 것 같습니다. 당에서는요. 네네네. 제가 서울 지역 의원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그런 의견들이 많아요. 아. 제 의견이기도 했습니다. 네네네. 이제 그런데 어쨌든 뭐 그 본인의 예. 출마와 자기 지역에 대한 건 본인의 자유 의사이기 때문에 네네. 그 부분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도 어쨌든 만약에 그 서울 출마가 아니라 예. 경기도에 출마하시겠다고 하면 예. 이미 경기도는 이제 출마 선언을 한 후보자들이 있고 음. 이미 경선 판회로 벌어져 가고 있거든요. 예. 근데 거기에 이제 또 김동연 대표께서 추가로 나오시겠다면 경선을 해야 되겠죠. 예. 경선을 하고 저는 마다치 않고 예. 당당하게 경선을 경기도 오신다면 하겠다. 당당히 그런 경선으로 생각입니다. 승부하겠다. 그 이제 경선에 일각에서는 저기 경기도지사나 서울시장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선 없이 전략공천 얘기도 나옵니다. 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미 그 윤호중 비대위원장도 경기도는 경선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그리고 그 더불어민주당의 경우는 예. 과거 이해찬 대표 시절에 예. 시스템 공천을 정착을 시켜놨어요. 예. 그리고 이미 경선의 흐름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것을 경선으로 변경한다는 것은 그거는 특정 주자를 위한 편의를 봐주겠다는 식으로 상당한 논란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서울시장으로 이제 김동연 대표 나가야 한다고 의원님 말씀 이렇게 하시고 계시는데, 근데 송영길 전 대표도 서울시장 나와야 한다는 분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 정성호 그런 분도 의원, 네. 그 이재명 상임고문의 측근이라고 알려지신 분이고, 또 7인회 중 한 명 김남국 의원 두 분이 이제 찾아가가지고 네네. 송영길 대표에게 나가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럼 어떻게 판단하세요, 의원님? 그만큼 인물난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봅니다. 그렇죠. 네, 예. 근데 이제 제가 좀 파악을 해본 걸로는 예. 아무래도 가장 큰 당사자는 서울 지역의 출마자와 서울 지역의 의원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서울 지역의 이제 서울 지역구 의원들. 지역 예. 의원들인데 예. 어쨌든 1순위는 김동연 대표에 대한 여론이라고 봐요. 서울시 지역 의원들은. 근데 이제 아하. 근데 만약에 그 부분이 여의치 않으면 송영길 전 대표까지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좀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걸 다 이번 주 안에 주소들을 옮기셔야 되니까 정말 복잡하게 벌어진 것 같은데 주소를 안 옮기셔도 되는 분들이 있어요. 보니까 안민석 의원, 염태영 시장 같은 경우는 뭐 한 번은 출마 선언 염태영 시장을 하셨고 안민석 의원은 경쟁 후보신데 두 분들 중에 누가 좀 당내에선 강력한 경쟁자라고 보시는지. 안민석 의원이 그 지지율이 상당히 높게 나오지 않습니까? 여론에서도. 네, 근데 그거는 뭐 이제 저도 제가 출마 선언을 하기 전에 네. 아하. 지난 대통령 선거 때까지는 제가 이재명 후보의 총괄본부장을 맡아서 예. 전국을 많이 다녀서 예. 경기도지사에 대한 제가 입장을 제가 공개적으로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아직은 그 이전
그러니까 공식 레이스가 이제 벌어지기 이전의 상황에 대해서는 네네. 아직까지 좀 인지도 수준의 좀 조사 결과들이 많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예. 그다음에 앞으로 이제 본격 레이스가 벌어지게 되면 똑같이 다 주자들이 등장을 하기 때문에 예. 그때는 좀 상황이 달라질 것이다 봐요. 그래서 저는 별로 그렇군요. 그거에 대해서는 크게 지금 일희일비하지는 않아요. 음흠. 그리고 이제 현재로는 안민석 그 의원과 그다음에 염태영 전 시장 두 그렇습니다. 분이 현재는 확고한 입장을 밝혀서 예.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다 저는 뭐 두 분 다 그 저희 당의 훌륭한 자산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네, 그리고 또 각자 후보들의 장단점에 대해서는 그걸 후보들끼리 이렇게 논한다라기보다는 그건 어쨌든 경기도민과 또 당의 권리당원들께서 다 판단과 현명한 선택을 하실 거라고 보고, 예. 칭찬은 끝까지 안 해주시는군요. 예. 아니 자꾸 이렇게 장단점을 물어보는데 그 부분 가지고 또 알겠습니다. 또 싸움붙이는 것 같기도 하고. 단점이라도. 예, 역시 의원님 신사신 것 그리고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차피 경선이 끝나면 힘을 합쳐서 예, 예. 경기 선거를 반드시 또 승리를 만들어야 될 예. 그런 동반자들이 하거든요. 예. 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도 좀 쟁쟁한 분들 이름이 지금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뭐 대권 주자급인 유승민 전 의원이 나올까 말까 좀 그 망설이고 계신 것 같고요. 그밖에도 심재철, 함진규, 그다음에 김은혜 의원 같은 분들의 이름도 오르내리고 있는데 예.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글쎄요, 가장 관심은 그 국민의힘에서 유승민 전 의원이 예. 그 경기도로 이제 옮겨 와서 차출되느냐 이제 그건 것 같아요. 예. 근데 저는 그런 보도나 그런 얘기들이 국민의힘 내에서 의원을 보면서 좀 딱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딱하다. 왜 그렇습니까? 예, 아니 오죽하면 아. 경기도가 국회의원 선거구가 59개고 그 다음에 수많은 정치인들이 있고 예. 또 당내 자원들이 있는데 오죽하면 인물이 없어서 저기 대구에서 그렇게 인물을 차출해서 꼬으려 그러는가. 참 국민의힘이 좀 딱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예. 물론 이제 내일 아마 유승민 전 의원께서 예. 어떤 입장을 밝히실지 봐야 될 텐데 네. 저는 출마 안 할 가능성도 꽤 높다고 봅니다. 출마 안 할 수도 있다. 예. 정계 은퇴할 수 있다. 예, 그 가능성도 저는 꽤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국민의힘에서 차출해서 후보로 내보내는 방식으로 가면 예. 그 부분은 경기도민들께서 좀 용납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아하. 그리고 유승민 전 의원이 경기도로 온다는 것은 예. 사실상 앞으로 경기도를 이끌어갈 수장적 의미보다는 결국 차기 대선에 대한 경력 관리 아니겠어요? 예. 그런 데서 또 인구가 1,400만에 달하는 경기도에서 보기에는 그건 국힘이 대단히 오만하고 그것도 또 일방적으로 하는 거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실 거라고 봅니다. 염태영 전 시장 역시 경기도민의 자존심이 그걸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유승민 전 의원이 오게 되면 같은 입장이시네요. 네, 그런 거죠. 네. 예. 오히려 김은혜 의원의 출마 가능성도 솔솔 올라오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그건 아직까지 오리무중인 것 같아요. 네. 김은혜 의원 같은 경우는 그 여론의 조사상에서는 현재 높게 나오고 있던 측면도 있고, 근데 또 현재 인수위의 관계자로 있잖아요. 그렇죠. 김은혜 의원이. 예. 네네네. 인수위 대변인으로 있는데 인수위가 어쨌든 5월 9일까지는 유지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제 지금 또 갑자기 거기서 또 뽑아쓴다? 그건 마치 인수위와 또 선거가 하면 오락가락 돼 버리는 거잖아요. 예. 그렇다고 또 5월 9일 끝난 다음에 음. 그때면 바로 이제 지방선거가 시작될 때거든요. 예. 그리고 국회의원 같은 경우는 5월 2일까지 의원직을 사퇴해야 돼요. 아하, 이런 나가려면. 것들이 조건들이 막 안 맞는 거죠. 네. 뭐 그런 거 봤을 때는 김은혜 의원의 출마 가능성 좀 없어 보인다고 판단할 수 저는 그게 좀 상식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아니려면 바로 인수위 대변인을 그만두고 예. 지금은 결정을 해야죠. 그렇군요. 보시기 어떻습니까? 이제 의원님께서 민주당 후보로 된다고 이제 가정을 했을 경우에 네. 국민의힘에서 가장 강력한 경쟁자랄까요? 누가 될까요? 그거는 뭐 저는 그 현재 네. 경기도 내에서 있는 음. 국민의힘 후보자들이 나온다면은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누구든 나와도 예. 예, 네, 누구든 그리고 나와도 유승민 전 의원이 혹시 유승민 전 내일 의원. 만약에 예. 갑자기 전격적으로 이제 출마하겠다. 막 좀 그렇게- 긴장이 되실 것 같습니다. 아닌데 그렇게 되더라도 예. 도리어 그 지방선거 자체가 큰 쟁점으로 가면서 그렇죠. 전선이 명확해지는 것이 있다고 봐요. 네, 말 그대로 이건 경기도민의 아까 자존심 뭐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유나 땡입니까? 네? 유승민 의원이 나오면 땡큐다. 유나 땡입니까?
저는 예. 아, 그죠? 윤나땡. 예, 선거를 그거 믿으면 안 됩니다. 이분들이 작년 내내 했던 게 윤나땡이었잖아요. 아, 윤석열 나면 땡큐다 해서 이제 네. 정말 나왔거든요. 말 그대로 철새 정치 논란이 벌어질 거라고 봅니다. 아, 철새 정치 논란이다. 아하. 하여튼 이제 밖에 분들은 그렇고 지금 예, 의원님께서는 경기지사로서 준비하는 구체적인 공약들 어떤 게 있는지를 예, 제가 항상 이 프로그램 진행하면서 여쭤보면 굉장히 하시고 싶은 말씀들이 많아져서 사람들이 좀 어려워하니까 짧고 굵게 네, 근데 이게 사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뭐 예, 예. 제가 저에 대해서 예. 사실 제가 그 여러 가지 오선에서 국회 의원 활동을 하는 동안에 네. 저에 대한 별명이 여의도의 정책통입니다. 정책통. 예, 예. 제가 비교적 굉장히 중요한 당직들을 거의 다 두루 거쳤고, 예. 그리고 일의 일과 그다음에 정책 역량에 대해서는 그 굉장히 좋게 평가를 해주고 계세요. 그 실제로 경기도와 관계된 중요한 일들 많이 다뤘습니다. 이제 그런 데서 어쨌든 지난 대통령 선거 때 그 이재명 후보의 공약도 제가 꽤 많이 관여를 했었고, 제가 예. 총괄본부장을 맡으면서 예. 또 이번에 출마 선언을 하면서도 그 경기도의 비전을 이제 제시를 했습니다. 예. 꽤 많은 분량으로. 근데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공약의 슬로건, 공약의 핵심 슬로건은 정치 1번지 경제 1번지로서 경기도의 비전을 제시를 했고요. 예. 그 속에서 이제 3대 목표와 7대 비전을 발표했는데 3대 목표, 7대 3대 비전. 목표는 경제 수도 경기, 경제 수도. 네, 그리고 정의로운 경기, 음흠. 행복한 경기, 이렇게 목표를 잡고 또 이제 그 아래 7가지의 경기도의 그 새로운 경기도를 위한 7가지 비전을 발표했습니다. 예. 그것까지 지금 다 설명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예. 물론 이제 거기에는 그 이재명 후보의 가치와 철학이라든가 또 지난 대선 때 공약들도 상당 부분 담겨 있어요. 그것들 계속 발전시키는 것도. 예. 왜냐하면 그걸 제가 관여를 또 했었기 때문에. 예. 예. 그건 이제 일맥상통한 것들이 있고 거기다가 플러스 조정식 표의 공약들도 같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조정식 표 공약. 그런 거 네네. 몇 개 말씀 주세요. 그럼 이제 뭐 예컨대 네, 이제 대표적인 거 하나만. 예, 대표적인 거 하나 말씀을 드리면은 그 이 경기도민에 대한 회복 지원 프로젝트. 회복 지원. 코로나 네. 관련입니까? 회복 지원과 지금 이제 코로나 상황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코로나 이후에 아하.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이제 우리가 경기 회복과 경제 회복을 해야 되는데 경기도가 가진 특성 중에 하나가 많은 산업 경제의 기반들이 있어요. 예. 근데 금융이 약합니다. 아하. 네, 그리고 특히나 이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취약계층들에 대한 금융 지원들이 경기도 자체로 할 수 있는 기능들이 좀 약해서 네. 그 저는 그 경기 상생 인터넷 은행을 설립하겠다. 인터넷 은행. 예. 예. 그런 공약들을 일단 어제 하나 선보였고요. 그다음 앞으로 시리즈로 계속 하나씩 선보일 계획입니다. 그렇군요. 예. 자, 우리 민주당의 조정식 의원 만나고 있는데요. 네, 이제 대선 패배 후 이제 여당에서 야당으로 바뀌는 상황. 앞으로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또 중점을 두고 할 과제는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그 짧게 말씀을 해주시고 네, 유권자에게 한 말씀 하고 마칠게요. 네. 뭐 어쨌든 지난 대통령 선거 패배에 대해서는 뭐 이유화를 막론하고 저희가 반성하고 다시 이제 쇄신하고 다시 일어서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 데서 저는 이번 제 이제 출마 선언에서도 제 슬로건 중에 하나 초심민주당입니다. 초심민주당. 네.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기득권화되고 내로남불 비난에 직면해 있는 또 그거에 대한 국민 여러분과 많은 분들의 지지자들의 실망 예.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시 겸허하게 되돌아보고 성찰하면서 예. 민주당의 그 기본 가치와 초심의 마음으로 돌아가자. 네. 또 그것이 강한 민주당을 만드는 길이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민주당의 그 전통적 가치들은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사회의 정의와 개혁, 평화를 기본 가치로 해왔었습니다. 그리고 또 사회적 약자를 대변해오는 예. 일단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충실해야 된다. 음흠. 그리고 우리 사회에 제기되는 개혁 과제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할 거는 반드시 하고 또 그런 점에서 보면 지금 제기되는 그 검찰 개혁과 언론 개혁 문제 과제 같은 것들은 그거는 이제 매듭 짓고 단호하게 가야 될 때가 됐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그런 방향으로 또 민주당이 차기 그 지방선거를 준비해야 한다라는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민주당 경선이 가시화되고 또 후보로 확정이 되시면 또 한 번 모셔서 네, 또 네, 말씀을 네. 듣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든지 불러주십시오. 네. 자, 경기지사 출마 선언하신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